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이제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도 있지, 그치? 로그 함수의 활용도 있을 텐데, 거기에선 우리가 방정식하고 부등식, 다시 한번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공부하면 대단원, 1단원이 끝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로그 함수, 그리고 또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아. 이게 뭐 어렵지 않은데, 그 지수 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저기 로그 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이 있을 때 있잖아.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렵고, 나머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이쪽에서 알겠지?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수함수에 활용해서 방정식이다라고 했는데, 지수함수는 지수에 변수 x가 있는 함수였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x 더하기 1이 3, 뭐 쉽게 말하면 미시 이 식을 참으로 만들게 되는 x의 값을 찾아 나갔었다면, 지금 이제 지수의 변수 x가 있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뭐 2의 x의 제곱이 뭐 8이다 이런 거 한번 풀어봐라. 아, 너무 쉽지, 그치? 그냥 x 얼마겠어요? 3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더 있나? 없어요. 자, 잘 봐.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y는 2의 x의 제곱과 y는 8이라는 두 도형의 만남으로 바라보자면 이렇게 생겼고, y가 8인 곳이 이 지점이지, 그치? 그러면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을걸? 여기 있네. 1대1 대응이므로 뭐 위의 성질이 성립한다. 뭐 그런 말이 보여요. 괜찮지? 근데 근이 여러 개 나오게 되는 거는 뭐 지수에 2차식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뭐 그랬을 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지수 방정식의 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별거 없어. 일단 상황을 한번 보면 우리의 풀이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밑이 같거나 그리고 밑이 다르지만 같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때, 요렇게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좀 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의 세제곱이 뭐 2의 x의 제곱입니다. 장난이지, 그치? 밑이 서로 같으면 x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라고. 좀 웃기니? 근데 여기 이제 이건 내가 너무 지금 쉽게 예를 든 거고, 여기에 서로 다른 다항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럼 이제 어쨌거나 밑이 서로 같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거를 방향으로 두고 fx equal gx입니다 라고 하는 요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나가면 밑이 서로 같을 때 이것을 같게 만들 수 있는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x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뭐, 그치? 그리고 밑을 같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2의 x의 제곱이 뭐 할까? 뭐 8이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지금 현재 밑이 같아 달라? 다르지만 우리는 얘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그치? 밑이 서로 달랐으나 밑을 같게 만드는 게 가능한 상황에서 같게 만든 후 지수를 같게 만들어 주시면 그냥 대화가 끝나는 거라고. 가능하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상황은 뭐가 있냐면, 지수가 같을 때가 있어요. 지수가, 아니야, 이거보단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밑에 있잖아. 밑에 x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 밑에 x가 들어가 있을 때는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저기 뭐지? 그냥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밑에 x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밑에 x가 있는데 밑에 x가 있으면서 그 밑이 서로 같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x가 있어. 그러면 그냥 둘이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봐봐. x의 뭐 2x는 x의 뭐 저기 4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지금 밑에 x가 있는데 밑에 x가 있으면서 얘네들이 밑이 지금 서로 어떤 상태지? 밑이 같은 상태지, 그치? 다시 이게 뭐가 같나? 같아. 무슨 값인지 몰라도 같다고. 그럼 일단 x가 얼마면 이 두 식이 참이 될까? 일단 밑이 같아진 상태니까 지수를 같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지수를 같게 하시면 너하고 너가 같은 거니까 x는 일단 2일 때 서로 같아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밑이 서로 같은데 밑이 있잖아. 1로 같은 상황이면, 잘 봐. x가 얼마면 되지? 일단 1이면 밑이 같아지지. 그럼 지수가 다른데 괜찮아요. 잘 볼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1의 제곱은 1의 4제곱이거든. 지수가 달라지지만 밑이 1일 때 1에 대한 거듭 제곱은 반드시 1이라는 값을 만족을 하게 되므로 밑이 1로 같게 만들 수 있다면, 즉 밑에 변수 x가 있어서 이 밑을 1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수가 같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아주 쉬운 1 equal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라고. 그치? 뭐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그냥 써볼까? 지수를 있지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지수를 0으로 만든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3의 0제곱 뭐 4의 0제곱이다라고 한번 써볼게. 지수가 0이 되는 즉시 얘네들은 그냥 얼마가 돼버리니? 1이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지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밑을 1로 만들 수 있는 상황, 이게 가능한지는 이제 우리가 잘 봐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상황은 또 이거야. a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여 문제를 푼다. t는 0보다 무슨 수라는 것을, 큰 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끝났습니다. 자, 167페이지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 밑이 같은지 혹은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하셨을 때 이것은 2의 세제곱이지 뭐. 그치?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지면 짠. 그 다음에 너 같은 경우는 이거 2분의 1에 대한 아이고 여기를 바꿔야지. 너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대한 4제곱으로서 밑이 서로 같아졌으니 지수만 같아지면 되겠구나. 요게 지수 방정식이야. 어떠니? 안 어렵지. 너는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므로 x가 마이너스 4일 때 둘은 같아집니다. 5의 세제곱이니까 x가 3이면 둘은 같아집니다. 자, 여기는 x가 그냥 2. 여기는 x가 얼마니? 마이너스 2. 괜찮지? 자, 밑으로 가서 밑이 같구나. 그럼 지수만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 풀이라고. x는 1이네. 그 다음에 밑이 같구나. 지수끼리 같아져라. 그러면 6x, x는 마이너스 1이네. 어렵지 않지? 밑이 같으니, 이게 같은 값이니까 뺐을 때 0 됐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밑이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너네들의 지수 2x 빼기 4와 3x 플러스 1이 같은 값이면 좋겠다. x가 마이너스 5구나. 자, 여기도 봐주세요. 4x 더하기 4는 너기 때문에 3x가 마이너스 5지. x가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밑으로 가서 이것은 2에 대한 몇 제곱수? 7제곱수. 따라서 너가 너라고. 그만할까? 괜찮니? 여기 지금 그래서 짠 x는 얼마? 5 이렇게. 어렵지 않지? 너는 여기 2에 대한 이거 몇 제곱이야? 8x 제곱인 거 바로 보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슉슉 하게 되면 x는 9분의 2가 됨. 자, 여기도 여기는 자, 요거 풀고 그만하자. 5의 제곱에 대한 x 플러스 3제곱이며 너는 5의 마이너스 3제곱에 대한 2x 마이너스 1제곱이므로 너네들의 지수와 지수는 서로 2x 플러스 6인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로 안과 밖의 지수를 서로 곱해서 표현이 가능하지.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됐어. 짜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8분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뭐야 이게? 같아집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야. 괜찮니? 이거 하나 진짜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3이 좋겠다. 밑을 3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거든.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대한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며 이것은 3의 4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요것도 이제 빨리 보이면 이게 3의 2분의 9제곱이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 너하고 너네들이 곱해지게 된 2x 빼기 4 이퀄 2분의 9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7이네. 그러면 x는 4분의 17입니다. 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170번을 봅시다. 정말 쉬워. 너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저 4의 x의 제곱은 2의 제곱의 x의 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봐도 2의 2x 제곱이라고 퉁칠 수가 있지.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요 정도 시점에서 2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t라고 썼을 때 이 식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어? 너가 t 제곱으로 그리고 너는 3t 이렇게. 그럼 t는 당연히 1하고 2구나 이렇게 쓰면 끝 하면 틀리는 거야.
항상 있잖아. 우리의 변수는 누구라는 사실을, x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지?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2의 x의 제곱을 t라고 놨었던 것이고 그 t의 값이 1이다를 통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2의 거듭 제곱값이 1이므로 2의 x의 제곱은 1, 2의 x의 제곱은 2를 통해 x는 0 또는 뭐 1이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고. 알겠지? 다시 여기에서 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알겠지? 절대 답 아니야. 얘네가 답입니다. 언제나 방정식의 해는 x의 값으로서 줄 거라고. 풀어봅시다. 빨리 풀자. 지금 현재 얘는 2의 2x 제곱으로 보시면 미시 같아졌으니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을 같게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요 x는 얼마하고 얼마니? 3 또는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네. 자, 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의 마이너스 2 제곱에 대한 x 빼기 8 제곱이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으로 보는 거 어렵지 않지? 너하고 16 이건 아닌 것 같아. 16. 자, 그러면 너하고 서로 무슨 상태가 돼야 돼? 같은 상태라고. 자, 얘를 내가 이쪽으로 넘기며 2로도 좀 나눌게. 그럼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8 이퀄 0이므로 x는 4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어렵지 않지? 이거는 똑같다라고 내가 착각했네. 안 똑같지, 그치? 이건 그럼 어떻게 줘야 돼? 뒤집어 줘야 되니까 역수 필요하지.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3x와 너의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서로 같음. x의 제곱 빼기 얼마냐? 5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므로 x는 얼마하고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지금 현재 그렇지. 밑이 같거나 혹은 같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풀이를 봤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반복이 되는 구조라고 했는데 잘 봅시다. 지금 현재 또 2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 거야. 0보다 크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럼 너는 4t 제곱이네. 마이너스 9t. 아이고, 자 봅시다. 이것을 잘 부셔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4, 9, 36t라고 여기는 써줘야 되네. 더하기 32 이렇게는 0. 4로 나눠보면 t제곱 빼기 9t 플러스 8은 0이므로 t는 너하고 너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x의 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2의 x의 제곱을 찾기 위해서 t라고 잠깐 치환을 했었던 거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야지. t가 1 또는 8, 즉 2의 x의 제곱이 1 또는 8, 그래서 x는 얼마이거나 0이거나 3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꼭 x의 값이 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밑으로 가서 방정식을 푸시오. 오, 왔어. 밑에 미지수. 그러면 일단 처음에 자, 현재 지수가 어떤 상태니? 같은 상태네, 그치? 지수가 같다야. 아니, 이게 같은 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같잖아, 그치? 그럼 지수가 같으면 당연히 우리는 밑이 같아지면 참 좋을 것 같음. 그러면 밑이 얼마로 같아지면 되겠어요? 뭐 3으로 같아지면 되겠지. x가 일단 1 가능이구나.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요 x가 얼마면 되겠니? 그냥 0이면 된다고. 0. 아니, 갑자기 x가 0이면 이게 해가 된다고? 참이 된다고? 맞아. 한번 봐봐. 나는 지금 여기에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볼 생각인데 x에 0 대입되면 2의 0제곱은 하고 우변은 3의 0제곱인데 밑이 서로 다르지만 이거 무조건 얼마로? 1로 같아지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밑에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을 때는 이 밑을 얼마로? 다시 지수가 지금은 지수를 0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서로 같은 값이 되게끔 우리가 꾸며줄 수가 있겠지, 그치? 이 범위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꼭 좀 잘 살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요 상황을 한번 봅시다. 현재 지금 밑이 어떤 상태니? 어쨌거나 같지, 그치? 밑 같다. 자, 그러면 일단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똑같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지수가 같은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너애가 서로 같으니까 너애가 x의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지, 그치? 그럼 x가 얼마가 됐어요? 3 또는 마이너스 2지 뭐, 그치?
안 되지. x가 3보다 커야 돼. 꺼져라. 너의 선 답이 안 나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밑이 서로 같으니까 지수가 당연히 같으면 끝이지 뭐라고 여태까지 했었던 풀이를 해봤을 때 이거 꽉 나왔네. 이런 상황을 정말 조심해 줘야 된다고. 항상 있잖아. 뭔가를 구하게 되면 이거 만족하는지를 꼭 눈으로 살펴보세요. 알겠지, 그치? 확인. 만족하는지 확인.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답이 맞고 틀리고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푸나? 우리에게는 아직 한 발이 더 남아 있어. 바로 뭐냐면 그냥 밑이 있잖아. 1로 같아지면 끝이야. 밑이 1로. 그럼 밑이 x 빼기 3인데 여기도 x 빼기 3. 밑이 어쨌거나 같은 상태니까 x에다가 내가 얼마만 대입하게 되면 4만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밑이 1과 1로 같아지는 거 보이니? 다시 밑을 1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그래서 나는 x에다가 4를 한번 대입을 해볼 생각이고, 그럼 좌변은 뭐가 되니? 4 빼기 3이니까 1, 6제곱은 4에 16 빼기 4, 12제곱, 미쳤나봐. 1에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였지, 그치? 그럼 지금 어때? 이게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1에 대한 거듭제곱은 무조건 1이라는 시계값을 만족하게 되므로 이 x가 4일 때 너네 둘이 서로 같은 값으로 정의되는군. 그러면 x는 4가 옳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해가 최대 몇 개까지도 나왔을 수가 있겠어. 정황상 3개도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거 2개는 범위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답이 아니고 x는 4라고 하는 밑을 1로 만들 수 있는 그 형태가 이제 이 식에 대한 값이 되겠지. 그치? 자, 16번을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구조인데 나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볼게. 3의 x의 제곱을 t라고 할 것이며 그것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 그럼 너는 t제곱이고 마이너스 3t고 뭐야 이거? 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를 당연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니? t제곱 빼기 3t 플러스 1은 0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거 t 구하기 쉽니 어렵니? 되게 어렵지, 그치? 그래서 뭔 문제지? 라고 딱 보니까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이제 머리에 딱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었던 어떤 방법이 떠오르게 된다고. 근데 여기가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 우리가 지금 잠깐만 봐봐. x를 바로 구하기가 참 어렵지, 그치? 그래서 나는 3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먼저 한 상태고, 그러면 일단 이것에 대한 해를, 즉 t의 값을 먼저 우리가 잘 구해서 그거를 통해 x가 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 왔었던 과정이 떠올르셔야 돼. 즉 어쨌거나 우리한테 알파 베타라고 준 두 근은 x의 값들이라고. x의 값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우리가 t를 3의 x의 제곱으로부터 치환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그 x가 알파하고 베타일 때 참이 된다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바로 3의 알파 제곱 그리고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2개가 되겠지 뭐, 그치? 다시 한 번만. 지금 현재 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풀 수가 없어서 3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여 만든 1단의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t 값을 먼저 우리가 구한 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t가 3의 x의 제곱이었으니까 x가 얼마지? 이런 식으로 답을 내왔었던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따라서 지금 나는 어쨌거나 그 t는 3의 x의 제곱에서 x가 알파 베타일 때 이것이 참이 되니까 그 t라고 하는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3의 알파의 제곱과 3의 베타의 제곱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저 알파와 베타는 지수의 덧셈이므로 얘네들을 서로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구경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알겠니? 자, 그러면 너네들이 곱해지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선 너네가 t에 대한 두 근이었으므로 t에 대한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의 곱으로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따라서 너하고 너가 곱해진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 1이 됐으므로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시시하게 0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된다라는 거라고. 이거 어려우면 꼭 나한테 학원에서도 물어보고 여러 번 한번 봐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a의 x의 제곱 꼴이
반복이 되는 지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근의 판별 조금 무섭지, 그치?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진화가 될 수가 있으나 끝이 좀 있어. 그래갖고 잠깐만, 끝이지. 이거 아니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어떤 방정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거 어쨌거나 우리가 한 번에 풀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또 일단 2의 x의 제곱을 내가 t라고 하여 문제를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해볼 거거든. 그러면 있지, 여기가 일단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 한 번에 볼 수 있겠니? 는 0.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여기에서 애들이 다짜고짜 판별식? 이렇게 생각해. 이거 아니라고. 알겠지?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판별식이 맞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요. 내가 아까 했었던 거를 조금만 한번 떠올려 보자면 이 방정식의 근이 분명히 x라는 것에 대해서 있지 않았지. 그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과 같으므로 결국에 나는 너를 잊지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봤고 일단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t가 2의 x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x의 알파하고 그리고 x의 베타가 들어가게 된 이렇게 두 개가 이 2차 방정식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는 거 알겠지? 그런데 잠깐만 봐봐요. 지금 현재 이 알파하고 베타가 무슨 수가 된다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실수라면 당연하지만 2의 알파의 제곱과 2의 베타의 제곱은 같은 값이니 다른 값이니? 당연히 다른 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있잖아. 이것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족을 하게 된다면 이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으므로 결국에 너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4분의 d 36 빼기 k가 맞지? 0보다 짜잔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자 k가 그러면 얼마보다 슉 넘어가게 되면 맞지? 36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잘 봐봐요. 우리가 있잖아. 그 t라고 하는 값은 너무 당연하지만 자동 완성이 돼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거 이해하고 있니? 0보다 크다. 다시 이 y의 값과 이 y의 값, 즉 t 값이 반드시 양수 값으로서 정의가 되어져야만 한다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잠깐만 더 빼. 잠깐만 너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아이디어는 당연히 뭐겠어? 공통수학원에서의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자, 우리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어떻게 풀었었던 기억이 있을 거냐 하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 써볼게. 두 근의 합 0보다 커야 됨. 그러면 봐봐. 이러면 끝나니? 안 끝나. 왜냐하면 봐봐. 하나가 뭐 플러스 5인데 하나가 마이너스야. 이거 잠깐만 여기 딴 얘기 좀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두 근의 합이 양수면 두 근이 뭐 저기 합이 0보다 크지 않겠어? 그러면 1에도 있잖아.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 3이 되면서 0보다 커지는 거 보이지? 그럼 우린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강화를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이렇게 하나가 양수, 음수인 상황에서도 합이 0보다 커질 수가 있으니 그럼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내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다 피할 수가 있겠구나. 아니라고. 우리가 만약에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 이렇게 심지어 실근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게. 더하면 뭐가 되니? 4가 되니까 0보다 큰 거 패스했지. 곱하게 되면 5가 됐으므로 0보다 커서 패스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허수들이 장난칠 수가 있으니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깔아줘야 됨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지? 지금 현재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12라고 보이지? 근각일수와의 관계입니다. 0보다 크다. 너는 이미 만족을 한 상태에서 그럼 두 근의 곱이 뭐야? k지, 그치?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꼭 완벽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아까 그래서 내가 여기가 조금 어려워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답이에요. 조금 어려워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가 똑바로 돼 있다라고 해도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쪽에서 많이 나왔었던 거를 기억을 하면 그래도 공부를 좀 했던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약하다라든가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이게 조금 희한하게 잘리거나 했을 때 그 도형까지 그려가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이쪽은 아무튼 좀 그래. 근데 아무튼 근해 분리나 이런 거를 써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빨리 요거 하고 이거 마지막이지. 요거 마지막입니다. 잘 보고 우리 저기 지수함수의 방정식 끝냅시다. 어떤 세균 한 마리가 배양하면 x 시간 후에 이만큼 마리로 아이고 증식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x 시간 후에 이만큼으로 증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 아무튼 10마리를 배양했을 때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잘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1 곱하기 하고 x 시간 후에 a의 x제곱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될 때도 있어. 바로 뭐냐면 1시간에 A배씩 증가했구나 이렇게. 자, 1시간에 A배 증가해. 그러면 현재 A마리가 됐지. 그게 다시 A배 증가하면 A의 제곱마리가 되고 이것이 다시 A배가 되면 또 A의 세제곱마리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X시간 동안 A의 X제곱마리만큼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건 이게 우리가 A가 있잖아. 내가 n번 곱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니? A의 n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한 번 곱해지는 거마다 전부 다 A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의 X제곱 마리만큼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가 계속해서 한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A배가 됐군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끝났어.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일부러 조금 길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걸 보자마자 조금 조건식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 자, 그럼 어쨌거나 최초에 10마리였어. 10마리. 그런데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어. 그럼 A의 세제곱해. 이게 80이야. 아유, 너무 쉽지, 그치? A 얼마니? 2지. 짜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시간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구나. 그러면 자,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식을 써봅시다. 10 곱하기 2에 x제곱이 2560이라면 x는 당연히 얼마? 8인가? 이렇게 되겠지. 8시간 후입니다. 이런 거야. 문제 되게 쉽지. 끝. 고생했습니다. 저기 잘 한번 풀어보시고 어이구 이런 문제도 있네. 잘 풀어보시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그 최대 최소 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치? 요거야.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다시 감수함수니까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면 돼. 지수방정식의 풀이 이것도 쉽습니다. 다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인가? 우리 로그 함수 잠깐만.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요.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